안녕하세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입니다. 마음도 추적추적합니다. 어제도 어떻게 보면 또 뒤통수를 맞았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또 혹시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지만 또 반면에 하락적인 부분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락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라도 이렇게 반등적인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적인, 그래도 소폭적으로라도 하락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어제의 가장 큰 속설에게 영향을 주었던 거는 바로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이렇게 PC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또 그런 와중에 어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예측가는 0.5%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0.3% 이렇게 하회하는 내용의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식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어떤 서비스의 판매가를 이제 변동을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어떤 변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어제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그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AMD의 추가적인 그런 하락으로 속설이 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예측가는 이제 8.4%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8.5% 이렇게 소폭 웃도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은 지금 이제 상하이 봉쇄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유가가 이제 좀 하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다면은 4월 CPI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최악의 시점은 좀 지나지 않겠느냐, 지났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런 근원 CPI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좀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국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이렇게 반등적인 모습이 오랜만에 나와 가지고 제가 어제도 긴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켰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어제도 이제 이렇게 반등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가 매수적인 부분을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는 지금 시점에서 좀 하는 게 아니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어떤 찐반등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추세가 완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이 이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의외로 평단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속설 탑비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엔비디아와 AMD의 이런 하락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속설에게 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GPU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 그리고 PC 수요가 앞으로도 더 감소될 거라는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지금 추가적인 이런 하락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이제 AMD가 $100를 뚫고 하락을 한다면은 우리가 속설에게도 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제 좀 터치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제 $215까지 이렇게 1.8 88%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보더라도 어제 이제 $95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본다 그러면은 121선까지는 이렇게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터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90에서 $91 선까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MD가 이런 추가 하락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영끌 121선을 좀 터치를 하고 반등적인 부분이 좀 나올 걸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쏙쓸이 추가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려면은 어찌되었건 지금 엔비디아와 AMD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줘야만이 속슬도 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어제 그나마 이제 퀄컴하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좀이라도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 지금 세미컨덕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지만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어플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소폭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가운데서 반도체주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에 와서 좀 하락적인 부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좀 엉덩이를 좀 무겁게 붙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존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PPI 발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나름적으로 어제 CPI가 그래도 좀 소폭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뭐 PPI 같은 경우도 좀 거의 그렇게 소폭 상승 또는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이제 단기 이평선인 이 5일선이 우리가 이제 좀 안착을 해야 되는 모습이 어제 나왔어야 되는데, 의외로 단기 이평선이 저항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속스가 너무 매수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반면에 속슬은 단기적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반등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적인 부분으로 어제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예상처럼 이렇게 어, 좀 속스가 상승적인 부분, 그리고 속슬이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때도 이렇게 그 우리가 말하는 영끌선 200일선을 터치를 하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저항적인 부분에 좀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의외로 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속슬의 좀 상승 여력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이제 JP 모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자, 금융주들의 실적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금융주의 실적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 어떤 금리 인상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와준다면 이후에 뭐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종목들의 어떤 상승적인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렇게 뭐 실적들이 굉장히 좀 이번까지는 그래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JP 모건의 어떤 금융주 실적, 그리고 목요일에 있을 반도체 주죠. TSM 그 실적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SM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예상을 해보자면은 지금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부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저가를 계속 찍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나름 어, 큰 상승을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현재 영상 기준으로요. 그렇지만은 또 종가에 가서 또 우리 지금 속슬처럼 또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항상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시기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속스 반도체주에 대한 부분을 좀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하고 좀 상승 여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한 번의 그런 이런 소폭의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에 좀 닿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갭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우리가 좀 잘 지켜보면서 속쓰리 향후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속쓰리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AMD 그리고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AMD가 좀 더 이렇게 121선 터치까지는 아직 하락폭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이렇게 관망하시면서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자, AMD나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속쓰리 내려온다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23달러에서 24달러 구간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하락적인 부분까지도 보여지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폭넓게 하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그래도 상승 여력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우리가 꼭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멘탈 관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